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분명리, 신살론 비결, 형살장, 형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인사신 사명, 인사형살, 사신형살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축술 및 사명살을 공부하는 중에 축술 및 사명 속에는 축술형살과 술미형살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축술만 있어도 사명살과 같고 그 다음 술미형살만 있어도 사명살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볼 것이 자 축술형살이 되고 술미형살이 되고 이렇게 만나면은 충미충이죠. 근데 충미충은 육충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 자 축술형살에는 술토의 건조함과 축토의 한냉함이 만나서 믹서가 꽤 잘 되겠죠. 이 부분이 건조함과 한냉함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술미는 여기에서는 축술형살에는 형파살이다 하지 않고 그냥 축술형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술미가 만나면 술미 형파살이다. 지금 현재 술미 형살도 되고 파살이 형살이 발동되고 파살이 그 이후에 발동이 된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축술 형살보다 술미 형파살이 더 무섭고 안 좋은 일이 더 많겠죠. 또는 반대로 좋으려고 하면 더욱더 좋아지겠죠. 자, 축술 형살은 대체적으로 서로가 중화가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지만 술토도 매우 건조한 댐을 막는 토기이고 미토 역시 사토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파살이 발동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금수기운이 왕했을 때 술미 형파살 특히 수기가 많고 왕성한 사주에 술미 형파살을 시신으로 사용을 한다면 매우 큰 발복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름에 태어나서 화기가 왕성한데 술미 형파살이 있으면 대흉하겠죠. 이때는. 그래서 이러한 형살이 있어도 각기 지지의 성분 이 신살로는 지지의 성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주는 청간론과 지지의 성분과 그 다음에 조론 이러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명식에 축술 형살이 동한다면 금기운이 동하는 것으로 특히 축토는 정화의 인묘고가 되는데 술중정화가 닫히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사신 사명살에서 거기에서 형살장에서 형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놨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서 축술 형살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만 달랑 보시지는 말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쪽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부분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명식의 수기와 화기의 관계에 따라서 희기가 달라지므로 조심스러운 관찰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술중정화가 무참하게 깨져버린다.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시고 술중정화가 해당하는 그 육친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빨리 찾아라. 그래서 축술은
토기이므로 토기가 왕성해져 생기는 문제가 되는데 먼저 목기의 작용을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사주명식에 일반 내격이라면 축술 형살이 있었을 때 반드시 간목이 있어라 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소토를 시켜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개수는 윤토시키는 성분이요. 간목은 소토시키는 성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토기에 의한 오행의 피해는 목기 작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지가 일지축토면은 반드시 염세적 성향, 우울증, 탕화살 작용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일지가 축토나 술토라면 미토는 끊임없이 대운에서 또는 세운에서 들어오게 되므로 축술 및 삼형살의 성격이 형성되어서 냉정하고 잔인한 성품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지세지형의 성품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토기의 세력을 믿고 세력에 아부하며 세도를 부리려는 지세지형의 성격이 있게 되는데, 이때 토기가 편고한 기신이 되었다면 언행이 다르고 표리가 다르며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의를 일삼고 파렴치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믿은 도끼에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경우가 있으며 소화기 계통, 유경련, 피부병, 아토피성, 질행, 난소, 자궁질병, 유방질병이 있어 본다. 특히 일지축토가 순미형살이라면 탕화발동으로 우울증에 시달려 보며 유경련 환자도 많다. 또한 심장질환, 심장판막증 환자가 많은 특징이 있으며 치매로 나타나기도 한다. 축술 형살에서 심장 관련 질환, 이 정화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치매, 이 부분을 꼭 살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약물 쇼크, 가스 중독, 인생비관, 총탄 부산 등을 유의하고 피부병과 성병도 주의해야 한다. 축중개수가 술중정화를 칠살하고 술중정화는 축중신금을 칠살하며 술중무토는 축중개수와 합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으로 원수의 지방끼리 싸우면서도 정도 있는 형국이다. 술중정화는 손에 익은 생활습관과 같은 것으로 이 정화가 닫히는 것은 일상의 익숙한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는 것과 같다. 축술 형살 작용은 전체적인 환경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환경에서 사용되고 움직이는 일에 대한 수정, 변동, 사고 등을 뜻한다. 가령 몸으로 형살작용이 나타난다면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외과적인 문제가 아닌 내과적인 질병을 예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 형살, 진술중미 형살작용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된다면 내과 수술이 된다. 그래서 내과 수술이 아닌 내과 수술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종류도 내과 의사다. 그런데 이러한 축술 형살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 엑스레이 촬영, 방사선 촬영 내지는 이쪽 관련된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화의 작용이 적극적이라면 형살 작용을 논할 필요가 없으며, 이 형살 작용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축구에는 기신개가 암장을 하고 술토에는 정화, 무토,
신금이 암장을 하는데 서로 간에 이리 싸움 저리 싸움 내지는 하지만 이 부분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가 일방적으로 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이 정화다. 왜냐하면 정화와 개수는 치명적인 싸움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술중신금, 축중신금 두 개가 있으니까 상당히 이 부분은 강할 것이고, 그러나 술중무토가 개수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요, 이 부분이. 다만 이 기토가 무토가 개수를 제어하려고 하지만 기토가 개수를 그걸 하기 때문에 이 무토가 개수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그래요. 원수의 집안끼리 합의되어서 그쪽 집안에 시집가는 일은 드물다. 시집가지 못하도록 기토가 막고 있는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목화의 작용이 적극적이라면 형살작용을 논할 필요가 없으며 축토에 의해서 기존의 생활 방식이 변화를 받아들여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 된다. 질병은 축술 중에 신금이 목기를 극함으로 뇌신경, 정신계통의 이상이나 심신장애가 따르고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과 일생 두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축중개수는 술중종화를 극함으로 심장 판막증 환자 중에 축술 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심장질환, 개수가 증화를 극하는 이거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장쇠양, 치매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아기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을 많이 보고 있다. 자, 오늘은 축술, 형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사신 사명장에서 설명한 부분이 지금 축술 형살에서 나타난 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꼭 같이 보시라 그래요. 이걸 필자가 왜 그것을 다 얘기를 못하냐면 거기에서 신나게 목구멍이 아플 정도로 떠들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이것에서 또다시 떠들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